스카우트, 벤처 스카우트 친구들 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2급 스카우트 진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기능장을 취득할 수 있는 초급 스카우트가 되었다면 이제 2급 스카우트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한 진급 과제에는 참여, 스카우트의 이해, 기능, 자기관리, 리더십, 기능장, 환경, 대반활동, 그리고 사회공헌 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대장님과 함께 2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한 진급과제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2급 스카우트가 되려면 스카우트에 가입한 후에 2개월 동안 대집회를 80% 이상 출석해야 해요.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아마 다음 내용들이 보면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스카우트의 이해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스카우트 선서, 규율, 그리고 표와 표방인데요. 2급 스카우트가 되려면 이들에 대한 뜻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 선서와 규율은 활동을 하면서 항상 외우고 있지만 뜻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스카우트를 하면서 선서와 규율, 표와 표방은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의미들도 꼭 알고 있기로 해요. 그리고 반원들에게 스카우트 규율을 지킨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창립자는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혹은 한국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는 몇 년에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2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스카우트의 역사를 이해하고 연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한국 스카우트 역사에 대한 내용은 한국 스카우트 유튜브 중 랜선 스카우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씩 보고 오도록 해요. 또한 한국 스카우트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역사도 알고 홈페이지도 구경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이 속한 대는 언제 생겼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도 연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대장님이 활동하는 대원들이 만든 연표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한국 스카우트의 역사, 그리고 자기 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연표로 꼭 만들어서 제출해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스카우트 기능 부분이에요. 2급 스카우트의 기능에는 매듭법, 신호법, 측정, 나침반 등이 있는데요. 우선 매듭법부터 알아볼까요? 매듭에서는 두매듭과 당긴 매듭, 그리고 줄임 매듭의 용도와 묶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두매듭은 말뚝이나 횡목, 고리 등에 멜 때 사용해요. 당김 매듭은 천막에 당김줄을 멜 때 사용하는데 당김용 매듭 중에서는 대표적인 매듭인 걸 기억해 주세요. 줄임 매듭은 빨랫줄 같이 매어놓은 로프가 늘어졌을 때 어느 가닥이든 풀었다가 다시 매지 않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매듭이랍니다. 여러분, 로프의 끝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로프의 종류에 따라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가는 끈을 이용하기도 하고 화학 섬유의 로프인 경우에는 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구명승 사리기에는 사리기의 대표적인 갈지자형 사리기와 Y자형 사리기가 있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갈지자형은 실용적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이고 Y자형은 사진처럼 예쁘게 사릴 수 있어서 대장님도 좋아하는 사리기의 종류예요. 다음은 신호법인데요. 2급 과정의 신호법에는 호각을 사용하는 신호법, 손을 사용하는 손 신호법이 있어요. 초급 스카우트에서 차려 주의와 모여에 해당하는 신호법을 배웠다면 2급에서는 반장 모여, 빨리, 구조의 신호를 배우게 된답니다. 반장 모여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삐, 삐삐삐예요. 빨리는 삐삐삐, 삐삐삐, 삐삐삐. 마지막 구조의 신호는 삐삐, 삐삐, 삐삐랍니다.
반원들이 멀리 있을 때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장모여 구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호각으로 신호를 알리면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대집회나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면 이런 손신호법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맞아요. 바로 맞이형을 의미하는 신호법이에요. 초급 스카우트에서 배우는 것 외에 맞이형으로 일렬 종대로, 반 종대로, 원형으로, 일렬 횡대로, 반 횡대로를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추적에 대해 알아볼게요.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기호를 이용해서 추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안전하고 즐겁게 하이킹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추적 기호에는 막대기 등을 사용해서 땅바닥에 기호를 그려 나타내는 스카우트 추적 기호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돌멩이를 쌓거나 풀을 한 방향으로 묶는 등의 인디언 추적 기호가 있어요. 하이킹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기호를 사용한다면 더 즐거운 하이킹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측정이에요. 2급 과정에서는 나의 성장표를 기록하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대장님은 약 한 뼘이 15cm이고 한 팔의 길이는 85cm, 양 팔의 길이는 170cm가 돼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 번씩 측정해보고 기록표에 기록하도록 해봐요. 단위 측정에는 목측과 복측이 있어요. 목측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과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거리는 50m 정도가 되고 눈이 점으로 보인다면 100m의 거리가 되는 셈이에요. 보측은 내가 재고자 하는 거리를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거리로 재는 방법이에요. 나의 평균 보폭을 알고 있다면 걸음수의 평균 보폭을 곱하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다음으로는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쓰는 모양의 나침반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로 1302년이라고 해요. 우와,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졌네요. 우리가 많이 쓰는 나침반은 오리엔티어링용 나침반인데 이 외에도 군용 나침반, 손목 나침반 등 여러 종류의 나침반들이 있어요. 그럼 나침반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나침반으로 목표물의 방해각을 측정하는 방법과 지시된 각도에 있는 목표물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물에 갔다가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영을 할 때는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야영을 가기 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해요.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만 활동을 해야 해요. 만약 활동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변을 안전하게 정리한 후에 활동해야겠죠? 활동 중에도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말자예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의 사용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도 잘 치워야 해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혈압, 맥박, 체온 등 나의 건강을 확인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기초 체력도 키워놓으면 좋겠죠? 기초 체력을 키우면서 수영이라는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급과제에도 나오고 안전한 수상 활동을 하기 위해 수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반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1회 이상 참석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진급하겠다 라는 진급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야외 활동에서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시작인 것처럼 스카우트 활동에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면 더 신나고 재미있는 스카우트 활동이 될 거예요. 2급 진급에 필요한 기능장에는 시민장과 하이킹장이 있으니 놓치지 않고 꼭 딸 수 있도록 해봐요. 이렇게 보니
2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하고 걱정이 된다면 모두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 활동을 하다 보면 스카우트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2급 스카우트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차!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안녕!